예, 장경윤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여러 지자체 사람들, 관계자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일단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거창할 수 있는데, 네. 예, 한마디로 국내 주요 산업이자 좀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제나 안보 쪽에 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을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다라고 부르는데, 네. 예, 쉽게 말하면 뭐 크게 세 종류로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번에 추가되는 거지만 이제 2차 전지 쪽까지 해서 총 3개가 이제 이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이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뭐 설비 투자를 하거나 좀 R&D 기술력을 강화하겠다 하면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국내 이제 특정 지역에 조성하자라고 한 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는 딜렉의 주력 취재 맞습니다.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 다 저희의 우리가 좀 취재 분야는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지난주에 설명회가 열린 것으로. 10일에. 알고 있는데, 거기 여러 군데서 이제 와서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반응은 어땠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열의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제 갔다 오신 그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뭐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다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국에 저희가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총 17개가 있으니까 뭐 이들 관계자가 다 왔다고 하면 정말 현장이 좀 꽉 차 있는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특별자치도도 있고, 광역도 있고, 다 있죠. 그만큼 우리가 있는 곳에 좋은 기업들이 특히 소위 말하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런 국가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고용도 좋은 기업이 오면 좋은 연봉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또 밖에 나가서 밥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니까 이제 뭐랄까요, 좀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 최근에 뉴스 같은 곳을 봐도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저희가 많이 다루는 텔랩치스, 주요 이제 팹리스 업체인 텔랩치스도 최근에 대구시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 현지에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연구소를 짓겠다라고 좀 대대적으로 알렸었고, 또 구미시 쪽에서도 반도체 공정 쪽 이제 부품 전문 업체인 이제 코마 테크놀로지 공장을 유치하기도 했었는데, 구미는 잘 아시다시피 그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도 조 단위의 좀 대형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이 좀 알려진 기업인데, 이외에도 지금 각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이미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고, 물론 기존에 좀 반도체 공장들이 주력으로 있었던 곳은 서울이나 잘 아시다시피 평택이 됐든 판교가 됐든 좀 수도권 쪽, 경기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이제 법 조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문구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조금 배제하겠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배제는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 좀 애매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이런 뭐랄까요, 좋은 이렇게 뭔가를 착 펼쳐놓고 거기 오게 만들면은, 오고 나면은 뭔가 여러 가지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또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하면은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이게 첨단 전략 국가 이제 전략 산업에 전략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갈등이라든지 전쟁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근 2년 전부터 굉장히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게 되고 한번 이제 크게 휘청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각 나라가 이 핵심 산업과 관련된 역량, 생산 역량 같은 것들을 우리 자국 내로 다시 끌어들이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조가 강해졌고, 락다운이 걸려도 우리 땅에서 생산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수급이 계속 되니까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좀 수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전략이 좀 중요해졌는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은 당연하고 주요 국가인 대만, 일본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자국 내로 이제 다시 생산 능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원금을 정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보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을 보시면은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하죠. 저희가 매번 이제 칩스법 얘기했던 이름도 잘 지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입에 더 붙긴 하는데 반도체 기업이 이제 미국 쪽에 우리 쪽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향후 5년 동안 지원 금액이 뭐 520억 달러니까 저희 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65조 원, 67조 원 정도 되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고 큰 돈이죠. 중국은 뭐 너무 많은 얘기가 기존부터 있었고 뭐 제조 2025처럼 1000명을 해서 지원을 해왔고 대만 이제 TSMC가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좀 첨단 산업 쪽에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기존에 한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는데 한국도 이 얘기는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지금 정부안으로 해놨는데 통과가 돼야 이제 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높이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지금 특화단지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해보자면 구체적인 뭐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은 지원 혜택이 있다라고 홍보도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그 특화단지와 관련된 입지 확보, 뭐 인프라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특화단지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저번에 강원도의 경제부지사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용수 끌어오거나 전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와 관련된 뭐 조금 규제가 있다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속하게 빠르게 처리해주고 또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 재산, 이 사용료 같은 거나 대부료 같은 거를 또 감면을 해주고 하는 등의 이제 특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이다. 예. 세액공제도 있죠. 세액공제가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기술이면은 전략기술에 해당된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나 중견은 최대 뭐 8%, 중소기업은 그보다 이제 2배인 16%까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을 했고 용적률. 용적률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 지금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350%로 이제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 특화단지 내부에서 투자를 조금 더 증설을 하겠다 하면은 이걸 490%까지 이제 비교를 하면은 최대 1.4배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위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 예, 맞습니다. 거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R&D 부분이 이제 세 번째가 될 건데 일단은 뭐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이 지원을 하려면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처럼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 250원인가요? 500원인가요? 하여튼 금액의 R&D를 하려면 그 조사를 하죠. 기준이 굉장히 있고 또 까다로울 텐데 그런 조사 같은 경우에 좀 면제를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R&D와 관련된 투자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특혜가 지금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혜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또 잘못 특례로 지원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라면은 좀 당연히 관심을 가질 거고, 반도체 쪽을 보자면은 총 8개의 기술이 포함이 되는데, 일단 국내에서 삼성하고 SK가 제일 잘하는 메모리 분야가 4개나 됩니다. 4개가 되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 저희가 비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은 좀 대표 제품들이 있는데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하는 DDI, 또 이외에 뭐 파운드리 쪽 공정 기술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고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최근에서 좀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패키징 쪽도 한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것이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2차전지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빨리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2월 말까지는 이 지자체들을 이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고 이제 심사를 거치고 나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그래도 특화단지 입지를 어디로 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설비 투자나 좀 연구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 특화 단지 선정을 위해서 뭐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지난해 말에 돼 있었는데, 총 20명입니다. 예, 정부 쪽에서는 정부 위원이 12명, 네. 민간 위원이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정부 위원은 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저희가 하는 뭐 재정 지원 쪽이나 아니면 산업부나 중기부 같은 이제 8개 부처의 각 장관이 다 참여를 합니다. 민간위원 8명은 그것도 이름이 나왔습니까? 예. 이름이 다 있고 산학연 이제 그 세 군데 분야에 있는데, 네. 뭐 산업계 쪽에서는 잘 아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SK 회장이시죠. 네. 전영영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삼성 SDI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이병건 GI 이노베이션 회장, 이렇게 4명이 일단은 산업계 쪽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계.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연구 쪽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뭐 전략 기술일 경우 대기업은 뭐 8%, 중소기업은 16%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된 거를 우리가 다루는 기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그 범죄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도 제가 좀 다녀보니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보는 눈이 많아지게 되고, 밖에 뭐 회사를 팔려고 한다거나 뭘 팔려고 할 때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수출할 때도 승인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경계에 있는 회사들은 쓱 하고 그냥 우린 아니야라고 하는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라면 들어가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